1941년 12월 7일 미국에겐 치욕의 날로 기록된 일본 제국의 진주만 공습. 이 사건은 2차 세계대전을 관망만 해오던 미국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큰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미국과 일본 제국을 중심으로 진행된 태평양 전쟁 초기에는 경험 많은 일본 조종사들과 지휘관들 때문에 미군이 다소 열세의 위치에 있었는데요. 이 혼란스러운 전황의 판도를 바꾼 역대급 전투가 바로 미드웨이 해전이고, 이 개쩌는 해전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가 2019년 개봉된 미드웨이입니다. 한치도 방심할 수 없는 양국 간의 암호 교신과 해독 작전들, 그리고 역대급 스케일의 전투씬까지. 오늘은 영화 미드웨이의 태평양 전장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습 당시는 일요일이었는데요. 실제로 아침 진주만에 주둔해 있던 미 해군 장병들은 영화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 속 딕 베스트 대위, 레이튼 소령, 주니어 소령, 둘리틀 중령, 니미츠 제독, 다몬 제독, 야마모토 제독, 나구모 제독은 모두 실존 인물들입니다. 2차 대전 당시 전투기에 폭탄을 싣고 적 구축함 등에 자살 돌격하는 결사 특공대를 지칭하는 단어 가미카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화 미드웨이 속 장면을 보면 일본의 가미카제와 유사한 연출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미군의 B-26 폭격기들이 수평 폭격을 시도하다가 엔진이 피격되자 그대로 일본의 아카기 항모로 돌진하는 장면, 이는 흡사 일본군의 가미카제를 연상시키는데요. 실제로 B-26 폭격기는 어뢰 공격을 위해 초저공 비행을 하다가 고도 유지를 잘못해 아카기 항모와 충돌할 뻔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는 그대로 해상에 곤두박질 치지만 실제로는 아슬아슬하게 잘 피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영화 초반부 일본군의 진주만 공습 당시 일본 외격기들에 의해 진주만 해상 위에 미군 수상함들이 격침되는 씬이 연출됩니다. 이 뇌격기라는 말은 어뢰를 이용해 적의 수상함을 공격하는데 특화된 비행기를 말하는데요. 미군에서도 그 유명한 TBD 데버스테이터와 SBD 돈틀리스가 미드웨이 해전에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화 초반부의 이 장면은 실제 공습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일본의 뇌격기들은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 어뢰를 투하하는데요. 당시 진주만 해저 수심은 15m에서 30m 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얕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높은 고도가 아닌 해수면과 거의 스칠 정도로 바짝 붙어서 저공 비행으로 어뢰를 투하해야 했습니다. 이는 마이클 베이 감독의 영화 진주만에서 그대로 재현이 되었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해저 바닥으로 어뢰가 떨어지자 당시 일본군들은 별도의 수평 조절기를 장착해 어뢰를 투하했다고 합니다. 영화 막바지 전투씬에서 급강화 폭격을 시도하는 미군 SBD 편대에 무차별 대공화망을 구성하는 일본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공사격이 너무나도 강력해 수많은 미군 SBD 폭격기들이 나가 떨어지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일본군 대공포에 의해 격추된 미군 측 폭격기는 단 한 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한 기는 실존 인물이었던 로버트 소위의 SBD 폭격기라고 하는군요. 앞서 얘기한 급강화 폭격씬에서는 미군 측 여러 대의 SBD 폭격기가 한 덩어리로 뭉쳐 급강화 폭격을 시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적 연출을 위해 시도된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한 덩어리 뭉쳐 폭격을 시도하는 것은 아군끼리 충돌하는 위험성은 물론이고 적의 대공포 사격에도 아주 쉽게 피격될 수 있는 전투 형태입니다. 실제로는 폭격대의 안전 확보를 위해 상공에서 시간을 두고 한 대씩 급강화 폭격 비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래서 실제 폭격 작전 시간은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찰나의 순간이 아닌 몇십 분씩 진행됐다고 하네요. 영화를 볼 때는 몰랐지만 영화 미드웨이 속에서는 전투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공중전의 경우 호위 전투기들이 상대 전투기들로부터 아군의 폭격기들을 보호하고
후에 폭격을 감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데요. 이상하게도 미군의 폭격기들을 호위하는 전투기들은 이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다. 당시 미드웨이 해전에서 유명했던 미군의 전투기 와일드캣 전투기가 맹활약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영화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던 장면이 있습니다.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하고 후에 작전을 진행하는 일본의 해군 지휘부와 육군 지휘부의 모습인데요. 軍が我々を戦争に巻き込んだのに今送り迎え撤しろって言うんですか。君には私たちが先日話し合った作戦のミドウェイですね。 아니 다같이 합쳐서 으쌰으쌰해도 모자랄 판에 일본의 육군과 해군은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이견 다툼을 벌입니다. 그래서 결국 해군은 육군을 뒤로하고 해군만의 독자적인 작전을 세우기에 이르죠. 도대체 왜 이렇게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일까? 사실 일본 제국의 육군과 해군은 예로부터 극심한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해군 전투기 제작을 도왔던 독일인 엔지니어의 수기에 따르면 일본에는 해군과 육군이라는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고 할 정도로 한 국가 안에서의 군체계에 심각한 악습을 보여왔는데요. 이는 뿌리부터 달랐던 일본의 육군과 해군의 기원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카스키 신사쿠가 조직한 기병대가 기원인 일본 육군과 도쿠가와 막부의 수군이 기원이었던 일본 해군, 다카스키 신사쿠와 도쿠가와 막부의 성격은 제대로 알 수 없지만 분명 하나의 군체계가 아닌 서로 다른 기원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 육군사관학교, 해군병학교가 따로따로 생기고 나서 육해군 그 자체로서의 대립도 더 심해졌죠. 이 두 집단은 서로와의 차별화를 명분으로 다른 용어까지 써왔는데요. 육군에서의 참모총장을 해군에서는 군령부 총장이라고 부르는 등 이들은 이렇게 각을 세워옵니다. 그렇게 이 영상에서 디테일하게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육해군 내부 조직 간의 대립, 통합지휘체계의 부재 등 이 악습은 현 자위대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영화를 보니 이들이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이유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네요. 영화 속에서 진주만 공습을 당한 미국은 이날 당한 치욕을 갚을 작전을 구상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전개된 두리틀 중령의 지휘하에 도쿄 공습,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 본토에 폭격이 가능함을 일깨워준 두리틀 공습은 그야말로 일본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공습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야마모토 제독은 이후 일본 본토의 안전 확보를 위해 미드웨이 침공 작전을 서두르게 하는 계기가 되었죠. 다만 두리틀 중령의 도쿄 공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도쿄 대공습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 역사상 최악의 트라우마로 남은 두 가지 사건, 일본의 나가사키 히로시마 원폭 사건과 도쿄 대공습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도쿄 대공습은 1945년 3월 9일부터 10일까지 일본 도쿄 일대에 대량의 폭탄을 투하한 작전을 말합니다. 이 도쿄 대공습은 1942년 4월 1일 B-25 폭격기 16대만으로 도쿄를 공습한 두리틀 공습과는 다른 역사입니다. 두리틀 공습은 진주만 공습에 대한 보복 성격의 공습이었으며 일본 측 피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보여주기식 공습이었다면 45년 벌어진 도쿄 대공습은 그야말로 일본 본토를 초토화로 만든 대규모 작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미드웨이 속 실화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재미없으셨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갓범스였습니다.